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은 시인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월요일에 제가 첫 방송을 해보니까 네. 진짜 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운 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에너지도 넘치고 열심히 하고 그 와중에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최선 다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음. 방송이든 강연이든 네. 뭐 시쓰기든 산문 쓰기든 출연료 없다고 하지만 최선 다합니다. 아, 술 먹기든 뭐 최선을 다하죠. 근데 저는 좀 요즘에 약간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최선이 잘 안 되던데.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최선 너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진 마요. 음. 지난 시간에 댓글을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하나라도 좀 소개해 볼까요? 셀럽 출연하셔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댓글 소개도 못했네요. 준셀럽. 네. 라난나님께서 댓글 다셨는데 아니 조롱이 있냐뇨 돌려깎기 아닙니다. 억울하옵니다. 인스타 관리하시는 JYP가 너무 구박받는 것 같아서 아닌데 정말 좋은데 하며 진심으로 진짜 정이 가고 좋아서 감동으로 쓴 댓글입니다. 아니 그 인스타가 무슨 정이 가고 좋아요. 거친 맛이 있잖아. 촌스러운 맛. 인스타 관리 JYP께서 쭉 해주세요. 정말 솔직하고 왠지 JYP스러운 쿨한 피드들 재밌습니다. 이거 혹시 그 책걸상 인스타 계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YG.JYP. 그 뒤에 네. BTS 왜 붙어 있는 건지. 북토크 쇼요. 그 BTS가 북토크쇼구나. 네. 응. 저는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라는 어떤 야심이 있는 어떤 그 YG 그러니까 책걸상을 뭐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책걸상은 이게. 책에 사실-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뭐 할 수는 있겠죠. 데스크 앤 체어라고 할 거야. 뭐라 그럴 거예요. DC. 그래서 이제 YG와 네. JYP가 하는 북토크쇼. 북토크쇼, 북토크쇼, BTS. BTS. 너무 완벽합니다. 정말 세계의 기획사가 모여가지고 기획사는 아니죠. BTS는 사실 그 자체가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그 JYP가 인스타를 관리를 한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혼비, 박평, YG까지 4명의 크루가 각자 다 접속 권한을 줬어요. 자유롭게 4명 다 올리자라고 했고 그러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저 빼고 3명이 하나도 포스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좀 올려봐봐야 좀 못한다고 구박 맞지 말고.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난 뭐 잘 찍어서 올리냐고 거기에 지금. 아니 사진은 본인이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찍은 것도 많아. 그거 구린 거? 제일 구린 건 내가 찍은 거야. 그 썸네일 맨 앞에 항상 있던데요. 구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하시던데요. 햇살고연님, 기승전 내책 홍보 JYP님, 그럼 전 기승전 완독자랑 해보겠습니다. 저도 소설 한국을 말하다를 5작품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심사위원 놀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코드는 YG님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심사위원 놀이 해보니까 YG님하고 비슷해서 신기했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책걸상 나오시면 방송 분량 누가 많을까 질문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고전방에서 곽재식 작가님은 방송 분량 때문에 안 부르실 것 같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곽재식 작가님도 이 구라로 유명하십니까? 네. 근데 그 햇살고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곽재식 작가님이랑 다른 프로그램에서 같이 출연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곽재식 작가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그래서 딱 보고 여기서는 내가 돋보이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급 샤이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는 좀 다들 만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확 나서면은 좀 돋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적극적으로 토크를 하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오은 시인하고 제가 K를 팝니다 북토크를 할 때 네. 그때 사실 그날 처음 봤잖아요. 네. 나 감동받았잖아요. 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아니 그러면 K를 팝니다를 다 읽고 온 거는 물론이고 여행 준비의 기술도 다 읽고 제가 책이라웃 할 때 생긴 버릇이에요. 만약에 소설가가 출연을 하면 이미 뭐 사실 전작을 읽은 경우도 많지만 뭐 초창기 작품이나 이런 거 빼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사서 읽고 대본 준비를 합니다.
엄청 열심히시네요. 그러니까 네. 대단한 거죠. 그 나는 그냥 그날만 날 위해서 K를 팝니다가 너무 재밌어서 이 인간 앞에 책도 읽어볼까 뭐 이렇게 잠시 생각했었으나 네. 늘 심지어 전작이 예를 들어서 한 5권 6권 있으면 그거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사실 문학은 다 보려고 하고요. 논픽션 쪽은 다는 못 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네. 두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책에 집중을 해서 읽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은 한 권만 읽고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음. 솔직히 북토크 사회자 중에 네. 누군가는 책 아예 안 읽거나 뭐 조금 읽고 와서 또 대본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대본을 제가 좀 준비해 가야 마음 편하더라고요. 사실 문장 단위로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맥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제가 북토크가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초반부에는 이런 이야기하고 중간부에 이런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면 참 아름답겠다, 괜찮겠다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 가지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책이 아웃이 굉장히 근본 있는 그러게요. 책 방송이네요. 아니 그리고 저 북토크 사회 봐도 뭐 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책을 여러 권 읽으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항상 책을 읽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시간에 어차피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낫겠더라고요. 1년에 몇 권쯤 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제가 인스타 계정에 책 읽는 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거 봤더니 바빴는지 한 250권 정도밖에 못 읽은 것 같고요. 바빴는지 250권? 그 전에는 한 300권 정도 읽었던 것 같고. 정말 다 똑같이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300권 읽으려면 뭔가 정말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기절한 날 빼면은 매일 한 권씩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읽고 떡이 되겠죠. 음. 술을 뭐 낮부터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낮에 읽을 수도 있죠, 책을. 아니 떡이 된 다음 날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어는 나죠. 일어는 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뭐랄까 아주 어려운 책, 진입장벽 높은 책은 못 읽고 약간 캐주얼한 책을 좀 찾아서 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책걸상 방송 역사상 YG보다 연간 독서량이 많은 게스트는 처음 아닙니까? 아니죠. 혼비님도 꽤 많이 읽고. 혼비님이 YG보다 더 읽을까? 더 읽을걸요? 아 그래요? 네. 혼비님 더 읽고. 혼비님하고도 친하죠. 네, 친하죠. 혜진하고 박혜진하고 저 박평님하고도 친하고. 예, 박평님하고도 친하죠.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책이라웃. 책이라웃? 예, 책이라웃. 책이라웃? 그 누가 정했어요? 공식적으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정했습니다. 책이라웃? 아니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좀 중간에 네. 그 진행자가 바뀌면서 제가 진행자가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다가 네. 얘 진행하면 되겠다. 어. 해서 한 분이 그만둔다고 사의를 표명할 때 아니 그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책이라웃이라는 팟캐스트가 원래는 김하나 작가님하고 김동영 작가님이 격주로 진행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김동영 작가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김동현 작가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S24 측에 말을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출연자 중에서 뭔가 진행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섭외를 받고는 고민을 하고 수락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그 초창기였던 거죠. 그러면 김하나 작가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셨던 거예요? 네네. 한 주는 제가 녹음하고 그 다음 주에 김하나 작가님 녹음을 하고 그러다가 김하나 작가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황정호 작가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래서 다 변화가 그 있었죠. 오은의 옹기종기라는 그 코너 네. 격주로 방송됐던 네. 몇 년 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횟수로 7년을 넘게 했더라고요. 7년 4개월? 우와. 제 방송만. 격주로. 네. 그러면은 책이라웃은 네.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네네. 그게 한 8년 정도 된 거죠. 8년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러 물어본 건데 네. 우리가 이제 8년 넘겨서 9년 차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 최장수 팟캐스트 책 팟캐스트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니 이게 뭐 뭔가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이렇게 예, 하나씩 아니, 하나씩. 서바이벌 했잖아요. 너무 다행인 게 진짜 아직까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물론 이제 채권상의 전 단점 중에 하나는 너무 약간 한 장르에 네. 많은 어떤 지분을 준다.
문학. 문학 중에 이야기성이 이야기. 강한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시인이 지금 제가 두 번째 출연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과학책도 너무 지분을 많이 주죠. 근데 하지만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저같이 이제 취사 선택해서 방송을 접하는 사람이면 좀 보고 내가 보고 재밌을까? 물론 이제 진입 장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선뜻 플레이 버튼을 안 누를 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좀 다양한 책들 다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긴 해요. 오은의 옹기종기 때는 네. 거의 늘 저자가 직접 출연했나요? 저자가 출연을 했고 또 제가 한 주에 녹음을 2개 하는데 하나는 이제 편집자분을 모시기도 하고 디자이너 모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방송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마케터분 모시기도 하고요. 주로 뭐 문학 비문학 가리지 않고. 네, 저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과학 분야의 책은 거의 안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이 작가 하고 싶다라고 뭐 제 의중을 비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간 위주로 방송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MD나 혹은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PD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이런 작가님이 있는데 어떠세요 하면 저는 좋다고 하고 어떤 누가 결정되더라도 전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는 네. YG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책이라웃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책이라웃 책이라웃 진행자는 책걸상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나 봐요. 없지 않을까요? 책이라웃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책걸상 독자분들과 청취자분들이 뭐 굉장히 화를 내실 수 아니, 있겠지만 저희 굉장히 관대해요. 괜찮아요. 관대해요. 네. 괜찮아요. 예. 녹음 끝나고 이제 뭐 밥 먹고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네. 한 번도 책걸상이 그 자리에서 언급된 적이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도 책이라웃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 네. 마음속으로 그럼 경쟁 관계 맞네. 왜냐면 경쟁 관계는 서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외면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경쟁 관계가 맞습니다. 내가 오늘 녹음 전에 이거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 페이지 네. 뭐 여러 루트로 들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네. 둘 다 네이버에서 어쨌든 올라간 네. 거니까. 저희 팟빵 위주예요. 아무튼 난 네이버를 찾아봤다고. 네네. 그랬더니 네이버에 올라온 댓글이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팟빵을 저는 잘 몰랐는데 예스24 쪽에서 처음 제가 진행하기 시작할 때 팟빵 쪽을 좀 강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랬어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고 팟빵 구독해 주시고라고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장강명 작가랑 그 요조 씨가 진행한 책 이게 뭐라고. 책 이게 뭐라고도 음. 팟빵의 메인 플랫폼이었던 거죠. 그리고 책이라웃은 책 이게 뭐라고 팀하고 콜라보를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책이라웃은 게스트 출연하면은 출연료도 주죠. 네, 출연료를 드렸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작품의 일부를 저희가 처음에 낭독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진행할 때 오프닝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료까지 생겨가지고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라웃을 제가 안 들어봐가지고 네. 작품을 낭독해요 거기는.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줘요? 읽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 다음에 이 책을 쓰신 뭐 누가 나오셨습니다. 강현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희 방송 포맷이었거든요. YG는 들어본 적이 있죠? 저 사실 들어본 적 없어요. 경쟁력이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팟캐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시는 책걸상 옛날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만나기 전에? 우리 만나기 전에 없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책 이게 뭐라고는 나 그것도 안 들어봤는데. 저는 출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출연도 배드블러드라고 하는 그 외국 논픽션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을 찾다가 아마 장강명 작가가 추천을 했었겠죠. 이건 뭐 강량구 기자가 출연하면은 재밌게 잘하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가서 그냥 재밌게 출연을 했는데 저는 그 방송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출연료가 있는 거 말고 네. 책이라웃하고 책걸상의 또 큰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 왔더니 당황스러운 게 책상 위에 종이가 2장 있어가지고 이게 질문지인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댓글이에요. 근본 없어. 예. 저는 사실 저희 방송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그 담당 작가님께서 옛날에는 만약에 그 박재영 작가님이 나오신다라고 하면 재영 작가님을 뒷조사를 다 해요. 뭐 사람을 쓰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오셨던 방송이나 아니면 잡지 인터뷰 같은 걸 다 찾아봐서 그걸 작가 소개 글을 길게 쓰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소개를 하고 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작가님이 만드신 질문 10개라고 한다면 제가 또 추가하고 보충해서 한 20개, 25개를 만들어서 방송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리 줘요 질문을? 질문 20개를 드리죠. 작가한테. 예. 음.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이 뒤에 질문이 답이 또 그렇죠, 해소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방송에 이제 기본으로 어떤 그 대본 베이스가 있지만 즉흥성이 또 반영이 되어서 완성이 되었던 거죠. 그 책이라웃은 어쨌든 작가가 있고 예. 대본을 써주는 거기 질문 지역 난방, 만들어주는. 여기는 중구 난방 이렇게 할게요. PD도 있잖아요. PD님 계시죠? PD는 뭐예요? 책을 고르나? 아니 PD님은 정말 여기 옆에 콘솔 담당하시는 PD님이 계시고 네. 또 그 책이라웃에 좀 그 계신 PD님은 그 섭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책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 이야기하는 내고 거죠. 네. 고르고 섭외하고 네. 이런 거 하는 전체 분 기획, 따로 기획. 있고 네. 녹음 저 엔지니어처럼 이제 저 콘솔 잡는 분 따로 있고 네. 작가 따로 있고 네. 우리는 콘솔 잡는 분만 있지 아무것도 없고 대본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근본이 없는 출연료도 거죠. 없고 가고 싶네요, 갑자기. 슬프네요. 슬프네요. 네. 하지만 하지만- 뭐 받아가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연료도 없고 이게 사실 우리는- 좋아서 정말 하시는 거잖아. 우리는 예스24가 없잖아 뒤에.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 진짜로. 우리는 그러니까 책이라웃은 예스24가 있었고 책 이게 뭐라고는 뭐가 있었지? 오늘 저 위즈덤 하우스. 위즈덤 하우스, 위즈덤 출판사. 하우스가 있었고 책걸상은 뒤에 독지가들밖에 없거든. 네. 이 말 하려고 지금 네, 네. 네. 홈블벅에 올라오죠 네, 또. 빌드업 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우리가 좋아서 한다라기보다는 독지가님들이 원해서 아, 우리가 네, 독지가님들이 자꾸 하라 그래서 지금 원해서 하고 하는 있는 겁니다. 겁니다. 원해서. 예. 그 U에서 U 저는 뒤쪽에 제가 아까 마음에 들었던 거 몇 편 얘기했는데 그 청문회하고 네. 합평회하고 이거 네. 어떻게 그 합평회 같은 경우는 낄낄거리면서 예. 읽었네. 합평회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학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뷔하고 나서 한 5년 차였나 6년 차였나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지역에 있는 대학교였는데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뭐 특강을 잘 마쳤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이제 특강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쩐지 특강 시간이 3시부터 5시면 바로 밥 먹으러 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합평회가 있는데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예 갔죠. 근데 사실 궁금하기도 했어요. 합평이란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과거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쓴 시는 아니고 그게 또 사실 저는 좀 연글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만의 서사가 또 만들어져야 제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떤 장면들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가 완성시킨 시가 합평회라는 시입니다. 그 합평회에 그 올라온 글이 시였어요, 뭐 소설이었어요. 시였어요. 시였고 시 합평회하고 소설 합평회는 또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긴 다르겠죠? 한데 소설 합평회 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시 한 편을 쓰는데 시간 자체는 많이 걸리지는 않죠. 어떤 시는 여기 그 U에서 U 뒤에 해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해설에 언급되는 시가 한 편 있어요. 봤어요 이거. 그 네. 말놀이 애드리브라는 시가 있는데 네. 이 시는 버전이 90개가 넘어요. 이게 93번째 버전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초고를 쓰는 것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그걸 다시 고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군요. 이거는 만드는 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놀이를 정말 전면적으로 네, 하기 네. 위해서 하는 시들은 그렇고 저는 보통 초고를 빨리 써요. 그리고 수정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수정을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전 시집의 어떤 구절들을 고치지 않은 이유랑도 상통하는 것인데 리듬이 사라지더라고요. 뭐더 적확한 단어를 발견했고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면 더 잘 읽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썼을 때 그 고유한 리듬이 사라지는 게 너무 싫고 사실 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리듬감이거든요. 읽을 때 뭔가 통통 튀면서 경쾌하고 말맛이 잘 어우러지면서 자꾸 바람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어떤 구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놔두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초고의 어떤 형태를 많이 바꾸지는 않고 시집에 싣는 편입니다. 그 오은 씨님은 시는 기본적으로 그
노래랑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놀이 노래. 노래도 노래고 놀이도 네, 네. 그 우리 노래 다 약간 맞는 것 이제 같고 그 뭔가 이렇게 시의 본연에 맞는 어떤 정체성. 예. 놀이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긴장 같아요. 이 긴장이라는 게 우리가 긴장했다의 긴장도 있지만 읽을 때 뭔가 너무 차분하거나 빤하거나 하는 데서는 긴장이 안 찾아오잖아요. 뭔가 새로운 소재를 뭐 이야기한다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환기되는 게 있는 것처럼 그 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리듬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시집을 읽었을 때는 약간 간질간질하긴 한데 이건 그냥 산문. 긴장감이 네. 있어야 시다. 아주 멋진 표현 네. 같습니다. 네, 약간 솔직히 약간 그래서 이게 시의 정체성이란 뭔가라는 예.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는 긴장. 긴장 맞아요. 긴장. 네. 그냥 이렇게 짧은 글, 뭐 이렇게 행가리가 자주 되어 있는 짧은 글이 뭐 한 10줄, 20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읽는데 긴장감이 전혀 안 느껴진다. 그건 사실 시가 그건 시가 아니라 아니다. 그냥 짧은 글인 거죠. 좋은 글 이렇게 네. 올라오는 것처럼 좋은 읽을 수 글, 있겠죠. 좋은 글, 그냥 짧은 그러니까 글. 어른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좋은 글들이 있어요. 아직 그 방에 못 들어가 보셨나 아니 봐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민들의 그 시의 형태를 띈 글들을 받아가지고 지하철에다가 달고 그 다음에 무슨 공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달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왜냐면 사실 그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처럼 그냥 한국어의 말맛을 살려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게 낫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시창작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시의 필요하다고 중요한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긴장. 긴장이라고 생각하시는 오은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시는 저한테는 아닌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있어도 저한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사회 문화적으로 뭐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거죠. 지하철에 있는 시들은 긴장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편안하잖아요. 따뜻한 좋은 이야기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도 한번 그 지하철 그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청-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1분만 씻겠다는 거예요. 시가 길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쉬운 거죠. 그건 너무 아니지. 시 전문이 아니라 그럼. 1분만 씻는다고 하면 그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짧은 시 없어? 짧은 시? 짧은 시 있는데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그 시 독자들이 그 네. 시집에 있는 시들의 일부들을 좋다고 따가지고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올리시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또 올릴 때 또 단어를 틀리게 올려. 네네 그런 거. 왕왕 있죠.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근데 어쩌겠어 그거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간 초연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책이 나오면 제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시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하지만 외면당하는 시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시는 그냥 썼는데 반응이 괜찮은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구절이 바뀌고 단어가 바뀌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 행가리가 되고. 그 시의 운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오면 그게 바뀌어서 할 때 일일이 댓글 달아서 저 이 시 쓴 사람인데요. 틀렸어요라고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그 시의 운명인 거죠.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창작자인 시인 입장에서는 약간 씁쓸할 때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오히려 그냥 많이 회자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좋은 건가요? 아니 제가 쓴 책의 일부분도 누가 이렇게 인용하신 분들 가끔 있는데요. 그 맞춤법을 틀리게 인용하신 부분을 보면 나는 맞게 썼는데 내가 이렇게 틀렸다고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신경이 쓰일 때도 있고 두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이게 연속된 글인 것처럼 인용하신 분들이 그 흐름이 튀잖아. 그럼 나 이렇게 안 썼는데 그러니까 잘 읽기 썼는데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어쩌겠어요. 사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뒤에 있는 걸 더 강조했는데 그렇지. 뒤에 있는 거 빼고 앞에 있는 안 중요한 것만 부분. 이 부분이 좋더라면서. 음. 맞아요. 그런 근데 거 있죠. 뭐. 정말 사람이 많고 세상은 넓고 사람이 많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예 오은 시인이 쓰지 않은 시를 이거 오은 시라고 올린 경우는 없었죠 아직.
그거는 못 봤는데 옛날에 저 누구였죠? 그 윤동주인가 누구 김수영인가 누구의 시라고 알려져서 막 온 세상을 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의 시가 아니었어요? 아닌 거 이런 사례도 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뭐 그냥 이름이 틀린 경우는 있겠죠. 뭐라고 써요? 뭐 틀리기도 어렵잖아요. 오은희신, 오은이신 세자가 좀 안정감 있는 모양이에요. 오은은 본명입니까? 본명입니다. 무슨 은자 씁니까? 금운동 할 때 은입니다. 은은자. 금운동할 때 은은자를 이름에 쓰는 사람은 흔하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득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네. 지어주신 아, 진짜?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시인이네. 앞에 갖고 계신 초록 그리고라는 책에 쓰여 있습니다. 아 읽었어요. 네. 지금 말 잘했어요. 초록을 입고라는 책이 이제 작년 5월에 네, 나온 출간이 된 거잖아요. 책이죠. 근데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네. 됩디다. 이거 소개 좀 난다랑 일 많이 하시니까. 네, 네. 네. 그 시의적절이라는 시리즈고요. 시의 적절함으로 시적절하게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뭐 시리즈고 1년 내내 시인이 시를 쓰든 산문을 쓰든 연재를 하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글들이 각 달마다 한 권씩 나와서 12권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책인 거죠. 저는 5월을 맡았는데 5월을 맡은 이유가 아마 제가 5월에 태어나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5월에 태어나셨어요? 옷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5월에 태어났는데. 예, 이따가 또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5월에 하죠. 태어난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쌍둥이 자리신가요? 저는 황소자리. 황소 자리 그럼 예. 5월 초인가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이게 김민정 읽을 거리는 1월. 네. 그러니까 초록을 입고라는 이 책은 네. 결국 31꼭지잖아요. 그렇죠. 5월 5월이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5월 1일 글이 네. 있고 2일 글이 있고 네. 한데 어떤 날은 에세이, 어떤 날은 시, 어떤 날은 일기, 심지어 인터뷰도 있고. 네. 근데 이거 컨셉을 누가 잡으셨어요? 맨 처음에? 이거 김민정 김민정 시인이 시인이 잡았고 근데 되게 잘 잡은 것 예, 같아요. 저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쓴 글도 엄청 많고요. 그런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예. 하루하루마다 오늘 발견한 단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오발단. 본문이랑 연결될 수 있게끔 음. 단어를 소개하는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발단도 다른 이 시리즈의 다른 책에는 없는 걸 거 아닙니까? 없죠. 당연히. 저만 있죠. 음. 네. 그 여태까지 몇 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작년에 채워졌고 올해도 1, 2월 나왔으니까 올해까지는 12월까지 진행이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4권이 되겠죠. 되겠네요. 네, 올해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작년에 12권, 24년에 12권. 올해 12권. 네. 또 올해는 이제 오. 필자가 달라지고 달라지고 근데 그러면 이 시리즈는 무조건 시인이 쓰는 거예요? 네. 쓰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이제 아니요, 종횡무진하시려고 아니요. 저는 그래서 12권으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계속 되는군요. 아니, 나는 12권이 계획인 거를 작년 초에 듣고 네. 진짜 12권이 늦지 않고 네. 딱 그 달 시작할 때 매달 한 아니, 권씩 그거야 나오겠죠. 타이밍 맞춰가지고 예. 나올까 음. 걱정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근사하네요, 되게. 근데 그게 1년 연장돼서 이제 2년까지. 올해도 이제 뭐 1월에 정급별 시인, 2월에 임광섭 시인이 지금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잘 그렇게 팔립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작년에 출간된 책들은 거의 다 증수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출판사에 뭔가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 5월 책이 오은의 5월 이런 부제도 있고 하니까 네. 또 25년 5월이나 26년 5월에도 조금 더 팔리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책으로 올해도 9월이나 10월에 또 행사가 벌써 들어온 게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오은의 5월이지만 5월만 바짝 이제 행사를 하면 이 책은 너무 그냥 아깝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든 알아봐 주신 분들이 연락을 해 오시면 초록을 입고로 강연을 하고 싶다. 왜냐면 어차피 가을에 하더라도 내년 봄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초록을 입고라는 글 책에 네. 31꼭지에 거의 모두 다 있죠, 이 오발단이. 네, 다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오늘 발견한 단어라는 네. 뜻으로 이제 시인도 미처 아예 몰랐거나 혹은 대충 알았는데 정확한 뜻을 네. 몰랐던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짧은
설명이라 그럴까? 뭐 네네. 감상이라 그럴까? 하여튼 설명 글인데 미니 거기에 에세이 이제 같이. 예. 네. 이거 약간 고심을 많이 하셨죠. 많이 찾아보고. 저는 그랬겠지. 사실 근데 이게 최선을 다했겠지 뭐. 제 취미예요. 단어 찾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집에도 사전이 많기도 많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또 사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지만 이 글하고 연결이 없을 때 억지로 불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최대한 거기 맞춰서 이제 하려고 애를 쓰긴 했었죠. 그렇지만은 그 제가 오은시님의 시집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유에서 유만 놓고 봐도 막 생경한 단어들을 막 쓰려고 막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그건 있어요. 글에서는 특히 시에서는 뭐 남들이 잘 모르는 단어를 써서 뭐 나 이렇게 좀 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알고 있어라는 것을 정말 지양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 나온 단어들이 막 어려운 단어는 또 아니잖아요. 네. 오발단이 음. 알면 귀엽고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단어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가 선뜻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어플에 늘 좋아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또 저의 취미이기도 그뭔 해요. 어플이에요? 그 더 좋은 국어사전이라는 어플이고요. 음. 가령 이런 뭐 이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것이기도 한데 은세계, 은세계. 금운동할 때 은, 네. 오은의 은세계라는 단어가 은의 세계니까 뭘까 고민을 하지만 사방에 눈이 쌓인 곳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이게 은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일상생활에서 쓰진 않지만 알면 뭔가 그냥 푸근해지거나 뭔가 좀 순간이 좀 약간 빛이 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도 몇 개 소개하기도 하고 그날에 걸맞다면 아니면 제가 사전을 뒤져가지고 적당한 단어를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오발단 그 31개의 오발단이 나오는데 솔직히 대부분 꽤 많이 처음 듣거나 네. 거의 모르는 단어들이었는데. 근데 익숙한 단어도 있어요. 뭐 앉을자리 이런 아니 거. 그럼요.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들이 있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익숙한 단어가 가끔 나올 때 내가 기뻐하는데 네. 이거 깃빠지다. 내가 이걸 기뻐해야 돼?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거를 슬퍼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끔 이제 느꼈는데 이 초록을 입고도 YG도 좀 봤죠. 좀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어제 JYP가 그 시집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전혀 사실은 그냥 기우였는데 약간 토크가 단조로울 수 있으니 에세이도 재밌고 잘 쓰니까 에세이를 한번 좀 읽어봐라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제가 초록을 입고를 돈 주고 샀었는데 시인님이 몇 달 전에 나한테 이걸 줬어요. 그래갖고 책이 2권이 있어가지고 YG한테 네. 하나 읽어보라고 줬었습니다. 줄게요 그냥. YG 그냥 가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 장면이네요. 이 다음 뭐 계획, 다음 책 계획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아, 사실 책은 나와야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 JYP님도 올해 책이 한 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올해는 나와야 예, 돼요.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 어린이날 맞춰서 동시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제가 본격적인 작업을 하진 않았고 메모가 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동시 잡지에 발표한 작품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시를 오래 써보니까 제일 쓰기 어려운 게 동시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자란 거야.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아스라해졌고 또 저는 주변에서 이제 길에서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지만 뭐 제가 결혼을 하지도 않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뭐 티니핑 정도로 좋아한다는 정도만 알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해보는데 그 되어보기 과정을 많이 좀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의 오은을 떠올리면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글감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시를 여기저기 발표했던 거는 알고 있는데 동시로도 시집이 나온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 이번에 처음 청소년 시집이 한 권 있고 동시집은 없습니다. 청소년 시집이 따로 근데 있구나. 동시집은 수요가 있어요.
그림을 함께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어때요? 하겠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될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안을 받고 한번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사실 내기 전에 뭐 엄청나게 잘 팔리면 모든 책들은 그 쓴 사람이나 출판사의 기쁨이겠지만 저한테는 또 도전이니까 저도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안 해본 거 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써보자, 잘해보자 할 거면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꽤 작업을 하신 상태예요? 아니면 이제 뭐 5월 어린이날 맞춰 그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꽤 3월 많이 쓴 말에는 거지. 3월 말에는 마무리를 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는데 꽤 작업을 하신 상황이네요. 그럼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가 책은 아. 나와야 나오는 거라고. 하긴 아까 초고를 빨리 쓰신다고 네. 했으니까 책은 나와야 나오는 거지만 뭔가 하면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아직은 들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뭐 일단은 JYP가 세상에서 절대로 못 쓸 것 같은 가장 동시집? 못 쓸 것 같은 게 동시인 것 같습니다. 동심이 동시집이 없어. 은근 어려워요. 많이 어렵겠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단어 선정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고 뜻밖에도 왠지 YG님이 막 동시 쓰면 제목이 만유인력 이런 거일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 감각에서 또 어, 통통 튀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른들이 읽는 거랑 아이들이 읽는 거랑 좀 약간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JYP는 뭐 놀이윤리 이런 걸 쓸 것 같고 에이, 윤리적이지. 윤리도 몰라요. 개념놀이, 개념놀이, 개념놀이? 개념놀이. 그건 좀 괜찮을 것 같네. 괜찮다고요? 그것도 일단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네. 어렸을 때 동시를 좀 읽어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게 쓰시는 분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진짜 사실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해서 제가 청소년 시집을 쓸 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제가 그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시기는 그래도 비교적 생생한 기억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옛날 기억들을 떠올리고 물론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흘렀지만 그때 그 불안함 하지만 작은 것에도 기뻐하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읽고 많이 좋아해줘서 참 고마웠는데 아이 때의 기억은 희미하고 그때 내가 실제로 좋아했는지 행복했는지 맛있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가 아마 가장 쓰기 어려운 장르의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작업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이제 네. 계획 중이신 거군요. 안 해본 거 좋아한다는데 뭐 소설을 써보겠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2002년에 데뷔를 했어요. 2002년 데뷔를 하고 그때 사실 제가 응모를 한 게 아니라 친형이 제가 써놓은 것을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저기 응모를 하다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뭐예요? 친형이? 친형이. 이거 스티븐 킹인데 쓰레기통에 오, 있었던 원고를 그러게. 저는 쓰레기통은 아니고 전 저 노트가 네.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응모를 하고 발표 날이기까지 이제 설레고 기다리는 과정들이 멋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 그러니까 다음 해죠. 한 잡지에 신인상 소설로 투고를 한 적이 있어요. 소설로. 소설로.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최종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잡지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고 장편이에요. 단편 신인상. 신인상. 근데 뭐 10명이 올라가는데 10명 안에 든 게 엄청 대단한 대단한 일이지만 노력이죠. 본심 평을 보니까 저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당선되신 분이 누구세요? 뭐 김주희라는 작가님이고 네.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언급이 안 된 걸 야, 보면 6등 근데 이하. 이름을 바로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심히 읽었다는 거지. 네. 소꿉놀이라는 작품으로 네. 데뷔를 하셨고요. 저는 어쨌든 이거 무서운 분이네. 그러게. 그걸 야. 왜 알았냐면 응.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잡지에 뭐 편집 주간 뭐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거기 이름에 거기 또 본심 진출작들 이름이 적혀요. 오은 하고 괄호 열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그러면 오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잠깐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때 고했죠. 그거 저 맞다고. 이게 너냐 이러고. 전성인 선생님이었나 보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고 박명규 교수님이었고 박명규 교수님 계셨고 제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잡지를 선생님한테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읽었죠. 그런데 이제 심사평에는 한 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10명의 명단에는 오은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 소설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익은 다음에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해서 20몇 년 동안 써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뭐 21살 뭐 이럴 때 저 본심까지 최종심까지 올라갔으면 언제 기가 막힌 작품을 써내도 아이고. 이상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니 뭐 기가 막히겠죠 그냥. 피해 이거 시까지 쓰냐면 소설까지 쓰냐면서. 피에르 르메트르 아니, 같은 아니, 분들 근데- 뭐 50대에 등단한 분 저 소설 발표한 분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JYP가 좋아하는 폴 오스터 같은 경우도 음. 시도 쓰다가 소설을 쓰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분은 훨씬 네, 어릴 때부터 예, 소설도 예. 쓰셨고 네. 시도 쓴 거지. 그분은. 아니 그리고 김현수 작가도 시 맞아요. 쓰다가 음. 소설 쓰셨고 한강 작가님도 마찬가지죠. 한강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소설을 쓰지 말라는 법은 없다. 뭐 요 정도로 그냥 네. 예, 정리합시다. 근데 시를 잘 쓰고 싶어요. 아직은 그 마음이 훨씬 커가지고. 음. 네. 그 이제 시간 많이 지나서 배도 고프고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어디- 마지막으로 그 오은 시인님 응. 목소리로 낭송할까? 낭송 한번 듣고 싶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오케이. 같은데요. 그러면 낭송 뭐 저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골라주시고 네. 마지막 질문으로 나 어디서 그 무슨 오은 인터뷰든가 어디서 봤는데 등단한 시점하고 시인이 된 시점은 다르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어디서 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2002년 4월에 등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식은 또 2월에 들었어요. 재밌는 게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 날에 등단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아. 엄청나게 중요한 이틀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런 감각이 없었던 거죠.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 날짜가 연속된 날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당시에는 그냥 대학에 막 입학을 했고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재밌게 하자 마음이 더 컸지 시인으로서 내가 성공해야겠어, 행복해야겠어라는 예, 마음은 뒤에 있었던 거죠. 야, 근데 인생에서 진짜 응? 서울대 합격했다는 소식하고 너 시인 됐다는 소식을 이틀 연속. 이틀 연속으로 네. 듣는다는 건 리즈 시절인가? 예, 너무 빨리 찾아와 버렸죠. 네, 그랬는데. 응.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뭐 이런 걸 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어요. 시는 뒷전에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는 너무 어린 아이가 등단을 했는데 앞으로 시를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청탁도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편도 없었으니까 2년 사이에 한 편, 두 편 발표한 게 다예요. 그건 좀 너무했다. 예.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제가 한 잡지에서 청탁이 처음으로 이제 전화로 와가지고 시 5편을 청탁을 받은데 그 특집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를 써야 되는데 저도 등단을 할 때도 막 나 시인이 돼야겠어가 아니라 운 좋게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시가 뭔지 모르는, 물론 지금도 알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깜깜한 상태에서 어떡하지 하고는 일단 목욕을 했어요. 몸을 깨끗이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하던 방식으로 제가 산문시를 처음에 많이 썼는데 산문시의 형식으로 또 시를 썼죠. 그렇게 한 편을 썼는데 4시간 동안 자리에서 엉덩이를 안 떼고 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근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해서 4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좀 뭐랄까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어서 작업을 할 때도 계속 이것만 하지 못하고 창밖도 한번 바라봐야 되고 바람도 잠깐 쐬야 되고 산책 좀 해야 되고 음료도 한 더 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첫 시를 쓸 때 4시간 동안 집중했고 막 등 뒤에 어떤 신혈 같은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2004년 가을께예요. 그게 제가 시인이 그 스스로가 시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단한 순간은 2002년 4월이지만 2004년 가을께에 그 시 스스로가 시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찾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멋진 이야기군요. 네. 네. 골랐습니까? 예, 시는 첫 시 아까 여기 이제 PD님도 좋아하셨고 귀퉁이로 시작하는 모퉁이가 아니라 그 계절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는 사실 첫 구절을 아까 YG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마지막 연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됐어요. 미련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계절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로 끝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절감. 귀퉁이가 좋았다. 기대고 있으면 기다리는 자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가 물러갔다.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아 주머니를 더듬었다. 개가 한 마리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 보는 개. 개도 나를 처음 봤을 것이다. 내가 개를 스쳤다. 개가 나를 훑었다. 낯이 있고 있다. 냄새가 있고 있다. 가을은 정작 설이 걷는데 가슴에 연근 것이 있어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았다. 땀이 흐르는데도 개는 가죽을 벗지 않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 땀이 흐르는데도 나는 외투를 벗지 않고 있었다. 어찌하지 않은 일. 우리는 아직 껍질 안에 있다.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을 펴보니 다행히 여름이었다. 미련이 많은 사람은 어떤 계절을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멋집니다. 네, 멋집니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네. 아니에요. 아니 너무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를 네. 낭송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갑자기 또 시낭송을 근사하게 해주시는군요. 사실 오늘 유에서 유 이야기보다 단 얘기를 더 많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유에서 유에 실린 시까지 읽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 걸쭉하고 상큼합니다. 네. 4월달에 그 영문판 뭐 나오면 네. 좀 구경이라도 사진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아, 제가 뭐 네. 여러 부 사기로 했으니까 네. 혹시 인스타에 좀. 영어 잘하시니까 네. 챗 GPT 돌려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한글 챗GPT 말고 한글로는 읽었으니까 네네. 영어로도 몇 편 읽어보면서 네네. 아 이게 되겠는데 뭐 이런 아, 느낌. 네. 네. 하지만 솔직하게 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 미국에서 잘 팔려서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모른 척하기 없기에요. 그때 봐서요. 그건 또. 저 상황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오은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